어쩌다가 청각장애가 되셨나요? 청각장애인으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지인이 완전 착하네, 내 생각도 해주네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효리 언니랑 대화 나누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건 내가 못하겠어. 안녕하세요, 담이에요.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제가 인스타 스토리하고 댓글로 저한테 그동안 궁금하셨던 질문들을 한번 받아봤는데, 이제 오늘 그 영상으로 콘텐츠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키가 어떻게 되시냐면, 제 키 안 재본 지 엄청 오래됐는데 키가 한 166.7 정도 마지막 했던 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167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저는 167이라고 말을 해요. 제 키는 167입니다. 그리고 무남동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무남동녀예요. 외동딸이에요. 네, 이번 연도 목표하고 계획은 뭐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아직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뭘 하고 싶냐고 계속 생각해보고 이번 연도 안에는 꼭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보는 게 목표예요. 이제 목표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못하겠어. 언니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나간지럽다고 할까? 약간 그러기도 하고, 이건 좀 대답하기 좀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청각장애가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건 제가 방송에서도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아파가지고 머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머리 쪽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 수술을 3번 정도 받았는데, 마지막 수술 받았을 때 그게 좀 수술이 잘못돼서 귀가 안 들리게 됐어요. 청각장애인으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청각장애인으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노래 못 듣는 거? 좀 힘든 건 그냥 노래 못 듣는 거. 나는 학교 갈 때나 회사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항상 이어폰을 달고 살아서 노래 맨날 들었는데, 노래 못 듣는 게 진짜 가장 힘든 것보다 그냥 가장 씁쓸한 거? 약간 내가 박효신 목소리 못 듣는 거, 약간 그게 제일 좀 씁쓸하고, 딱히 그거 외에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지? 생각해보려고 하니까 없네. 청각장애라는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 어떤 거에 힘을 받아 용기를 얻고 밝게 지내야겠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귀가 안 들리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힘들 때 진짜 저한테 가장 힘이 됐던 건 저희 집 강아지. 강아지를 오랫동안 길렀는데, 학생 때부터 길렀는데, 그냥 강아지가 옆에서 많이 위로해줬어요. 아프지 말라고 막 핥아주고, 그냥 추우면 와갖고 붙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약간 그런 거? 삶이 완전 강아지. 그리고 또 다음 질문, 어떻게 모델이 되셨는지. 피팅 모델로 활동했을 때는 지금 한 4년 전? 이때 어떻게 피팅 모델을 하게 됐냐면, 제가 갑자기 이렇게 살아오면서 갑자기 귀가 안 들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일을 하지? 나도 이제 쉴 만큼 쉬었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하지? 그래서 근데 내가 갑자기 귀가 안 들리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냥 피팅 모델, 그냥 진짜 우연히 공고 보다가 피팅 모델 있나 해볼까 하고 지원했는데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피팅 모델을 하게 됐습니다. 민트 초코를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저 민트 초코 엄청 좋아합니다. 민트 초코가 호불호라고 하는데 저는 완전 허예요. 거의 베스킨라빈스 가면 딱 끓이는 거 없을 때 그냥 민트 초코부터 먹는 것 같아요. 무조건 민트 초코 먹는 것 같아요.
약간 카페 가도 좀 달달한 거 먹고 싶을 때 민트 초코 라떼나 뭐 이런 거 먹고 민트 초코 좋아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효리님박 출연 계기. 일단 효리님박 시즌1은 시즌2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즌1은 신청서를 받았어요. 약간 그래서 제가 직접 신청을 했어요. 이게 약간 제가 갑자기 귀가 안 들리게 됐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다시 들리겠지 하고서 이렇게 그냥 별다를 거 없이 그냥 집에서 놀고 쉬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귀가 안 들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막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약간 좀 뭐라고 하지? 우울한 거예요. 생각도 많고 생각도 많아지고 막 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는 게 나의 삶의 목표였는데 애기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가정을 이루는 게 내 삶의 목표였는데 귀가 안 들게 됐으니까 약간 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막 바닥으로 완전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귀가 안 들리는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그냥 나도 혼자 여행이나 가볼까? 여행이나 갔다 와서 생각도 좀 정리하고 좀 그렇게 머리도 비우고 올까 해서 여행을 혼자서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 계획을 하고 있던 와중에 효리님 임박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그 공고 아닌 그걸 SNS에서 봤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신청을 한 거지.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내가 여행 가고 싶은 이유와 뭐 이런 걸 내가 쓴 거지. 신청서에다가 이런 거를 막 쓰고 이제 신청하고 보내니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JTBC 측에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효리는 막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후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직도 출연진 분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삶의 변화는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이제 쇼핑몰을 막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아마 민박 가갖고 효리 언니랑 대화 나누고 자존감도 생기고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된 삶의 변화는 엄청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의 변환점이 된 게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출연진 분들과 아직도 연락하시나요? 라는 건 뭐 그냥 가끔 SNS로 안부 묻고 뭐 이런 거? 제가 그리고 효리멤박 방송을 하고 이제 제가 효리멤박에서 지인이를 만났는데 지인이니까 저랑 동갑이고 민박에서 막 거기서 그냥 서로 이렇게 하면서 친구처럼 말도 놓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현실을 돌아와서 서울에 돌아와서 집에 돌아오니까 지인이 인스타를 한번 봤는데 팔로우가 막 100만이 넘어. 팔로우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팔로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연예인이고 난 일반인이다라는 거를 서울에 와서 그때 딱 느낀 것 같아. 막상 효린이 임박이 있을 때는 약간 얘가 연예인이라는 걸 못 느꼈었던 거. 그냥 수수한 친구? 그냥 새로 사귄 친구?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도 이렇게 서울 오고 나서 막 연락할 생각을 못했어. 그냥 내가 어떻게 애한테 연락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내가 효리님 막 촬영하면서 그때 거기서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주도에만 있는 그 캔들, 제주 캔들을 사고 싶다고 내가 그때 지인이하고 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제주 캔들 언니랑 밥 먹고 카페 가서 놀다가 제주 캔들을 같이 사러 가기로 했었어. 효린이가 같이 가서 사러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 그날 너무 밥 먹고 막 시간 늦어가지고 제주 캔들을 못 산 거예요. 그래서 효리멤박 방송이 끝나고 이제 촬영 끝나서 서울로 들어왔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지인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메시지로. 제주 캔들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메시지로 보내면서 제주도에 놀러 왔는데 이거 보니까 너가 생각난다는 메시지가 온 걸 본 거예요. 네, 그때 진짜 사실 놀라기도 했고 진짜 지인이 완전 착하네, 내 생각도 해주네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래서 먼저 연락해준 것 자체가 나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 그때 이후로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옷을 스토어팜을 열어서 옷을 파는 걸 사실 민박 출연하기 전부터 약간 배우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민박 촬영하고 나중에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블로그 마켓을 친구랑. 어떤 분이 주문을 해주셨는데 약간 벨트도 막 검은색, 갈색 이렇게 바지도 하얀색, 청색 이렇게 주문해주시고 티도 막 하얀색, 제 기억에 약간 하얀색, 아임색 이렇게 색깔별로 주문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엄청 고마우신 분인가 되게 많이 주문해주셨어요. 한 3, 40만 원어치 주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탕도 넣어드리고 이분 되게 처음부터 많이 주문해주셨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보니까 지인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걸 지인이가 잘 입을게 이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진짜 고맙다고 느꼈죠. 효리님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인상 깊었던 거는 아무래도 바닷가에서 언니랑 얘기하는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바닷가가 몽상드에어라는 카페를 갔는데 언니랑 그 카페 앞에 있던 한남이라는 바닷가인데 아무래도 거기서 언니랑 커피 마시면서 했던 게 아마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언니한테 많이 들은 것도 있고 아마 제가 바닥을 치고 있던 제 자존감이 조금이나마 올라가게 된 것도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바다 보면서 언니랑 이렇게 나왔던 그런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고민인 게 다음 콘텐츠 뭐하지? 이게 매일매일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건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보고 싶은 건데, 제가 아직 카메라가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낯설기도 하고 지금도 카메라 앞에 있는데 계속 지금 했던 말 반복하고 버벅대고 말도 빨리 하고 이제 카메라가 좀 더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이제 질문이 다 끝났는데요.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앞으로 뭐 보고 싶은 콘텐츠나 뭐 피드백 이런 거에서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 참고해서 다음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